안철수가 오늘 국민의힘을 향해서 경선 플랫폼을 깔아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야권 단일화에 승부수를 던진 거죠. 나는 야권 단일화에 반대한 적 없어.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그러면 게임 메이커 해라. 니네가 판짜. 대신에 나보고 국민의힘당에 입당하라고 하지 말고 입당은 못해. 나는 그래도 내가 명색이 국민의당의 당대표인데 다른 당의 당대표를 보고 그 당을 버리고 우리 당으로 입당하라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국민의힘이 경선 플랫폼을 깔아라. 단 야권 전체에 여는 것으로. 그리고 무소속 후보까지 누구든지 국민 참여로 열어라. 큰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여기에 응하겠다. 그 룰이나 이런 건 니네가 알아서 정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걸로 니네가 정해. 그럼 내가 그것을 거기에 기꺼이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안철수의 키포인트는 나 단일화에 반대한 적 없어. 그래. 내가 니네 요구들 이 정도 수용해 줄게. 내가 이만큼 물러설게. 니네가 원하는 대로 판 깔아. 대신에 내가 너네 당에 입당하라고는 하지 마. 그렇게 되는 순간 나는 그냥 쩌리가 되는 거야. 안철수라는 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기 위한 경선 플랫폼을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자, 이제는 공은 김종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김종인은 지금까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단일화 이런 거 나중에 가서 생각해도 돼.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안철수가 완주를 하더라도 국민의힘당 후보로만으로도 충분히 안철수와 민주당을 제끼고 1등 할 수 있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왔었어요. 그런 김종인이 안철수가 이렇게까지 딜을 했어요. 나 이렇게 양보했어. 나 이렇게 내려놨어. 국민의힘이 알아서 하라고 내가 다 양보할게. 그러니까 우리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자.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본 김종인이 만약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안을 지금 만약에 받는다. 그럼 어떻게 됐나요? 김종인은. 뭔가 밀려서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받는 모양이 나오겠죠. 그러면 김종인은 레임덕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야, 김종인 뭐야 이거? 그렇게 말하더니 결국엔 안철수가 원하는 대로 됐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면서 김종인의 레임덕이 시작이 될 겁니다. 이미 레임덕이 시작이 됐죠. 이미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나경원부터가 지금 김종인이 이끌고 있는 당은 패션 좌파냐 하면서 비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김종인이 이번엔 안 받는다.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종인이 이 단일화 제안을 안 받는다 하면은 국민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뭐 오세훈이 됐던 나경원이 됐던 뭐 누구, 그리고 박영선, 뭐 민주당의 박영선이 나왔어. 3자 대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1등할 자신이 있다고?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박영선이 됩니다. 민주당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야, 김종인은 선거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 게 없어, 김종인 입장에서는. 김종인은 이 안철수의 제안을 받아줘도 문제고 안 받아줘도 문제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안철수 안을 받아주면은 등 떠밀려갖고 지금까지 김종인이 했던 말을 본인이 다 뒤집어 엎는 게 되다 보니까 리더십에 타격을 입으면서 레임덕으로 빠지게 될 거예요. 김종인 저거 뭐야 저거. 지금까지 잘한 거 하나도 없고 공도 하나도 없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받자니 야 그럼 김종인은 선거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라고 될 것이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인 겁니다. 지금 최근에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이런 사람들이 다 김종인보다도 홍준표한테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김종인이 예를 들어서 안철수나 뭐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단일 후보가 됐다. 그때 김종인이 가서 지원 유세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움이 되겠습니까? 김종인이 누군지 아세요? 일반 국민들이 김종인이라는 사람을 알아요? 잘 몰라요. 왜 지금
선거에 뛰어드는 선수들이 홍준표를 찾냐. 홍준표가 손 한번 들어주면 표가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홍준표가 만약에 야권 단일 후보가 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지지 연설을 하러 간다. 그 후보가 안철수가 됐든 뭐 국민의힘당의 뭐 누가 됐든지 간에 홍준표가 서울이든 부산이든 찾아가고 이 후보를 지지해주세요 라고 지지 연설을 한다. 지원 유세를 한다. 생각해보세요. 표가 되겠죠. 김종인이 지원 유세하는 것보다 홍준표가 지원 유세하는 게 훨씬 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홍준표를 찾아가는 거예요. 홍준표를 찾아가게 된다고 하면은 김종인의 눈밖에 날 것을 이 사람들이 모를까요? 당연히 알지. 당연히 알죠. 지금 김종인이랑 우리가 모르는 약간 진영이 짜여 있는 겁니다. 김종인을 중심으로 한 파, 홍준표를 중심으로 한 파가 짜여져 있는데 실제로 선거에 뛰어드는 사람들 대부분은 지금 다 오히려 홍준표 쪽으로 간다. 김종인만 찾아갔을 때는 홍준표가 할 말이 없어요. 뭐 지금 뭐 당 지도 보니까 찾아갈 수 있지 하고 말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다들 홍준표를 먼저 찾아갔어요. 이 얘기는 뭐냐? 김종인한테 밉보여도 돼. 어차피 이번 경선 서울시장 공천, 부산시장 공천 여기에 김종인의 영향력은 별로 없어. 홍준표한테 잘 보이는 게 이번 선거에 훨씬 유리해 라는 판단을 선수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무소속이고 아무 뭐 당직도 없고 그런 홍준표지만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 권한을 갖고 있는 김종인보다 훨씬 낫네. 이런 이미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랑 비슷해요. 결국 서울시장 선거는 박영선, 안철수, 나경원 3자 대결로 갈 가능성이 99.9%다. 저도 뭐 거의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박영선, 안철수, 나경원. 국민의힘 당내 기득권이 나경원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오세훈은 불청객의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실제로 오세훈을 돕는 국민의힘 당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나경원을 돕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국민의힘 당에 있는 사람들이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나경원을 열심히 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세훈은 없어요. 오세훈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오세훈이 당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기도 있고 불청객의 다름 아니기 때문도 있는 거죠. 안철수, 나경원은 단일화도 안 되지만 단일화를 해봤자 시너지도 없다. 박영선과 안철수 간에 팽팽한 접전이 이뤄질 것이고 나경원은 이들의 한참 못 미치는 지지율을 안고 끝까지 발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샤이 나경원 역전 어쩌고 하면서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 말은 좀 강한 표현이라고 보겠습니다. 결국 박영선이 되면 책임은 국민의힘에 돌아가는 것이고 안철수가 되면 국민의힘은 해처모여로 가는 수밖에 없다.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안철수 아니면 박영선이 될 가능성이 거의 90%입니다. 10%의 차이로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철수거나 박영선이 될 가능성, 둘 중에 한 사람이 될 가능성은 거의 제가 볼 때 90%가 넘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뭐 저뿐만이 아니죠. 뭐 95%? 뭐 99%라고 해도 좋습니다. 박영선 아니면 안철수가 된다. 다음에 서울시장은. 자, 박영선이 돼도 김종인, 주호영은 집에 가야 되고 안철수가 돼도 김종인, 주호영은 집에 가야 됩니다. 지금 당 지도부는 해처모여가 됩니다. 박영선이 되면 지금 박원순이 성추행으로 자살까지 했어. 그런 상태에서도 못 이겼어. 이거 용서가 됩니까? 박영선이 되면 지금의 당 지도부는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안철수가 돼도 지금 왜 지금 김종인이 국민의힘당으로 안철수를 들어오라고 하냐. 안철수가 국민의힘당에 들어와서 국민의힘당의 당 이름을 걸고 당선이 돼야 자기 공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종인 입장에서는. 김종인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국민의 당으로 안철수가 당선이 되면은 나는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당에 입당을 해갖고 국민의힘당인 안철수가 당선이 되면은 자기가
잘난 척을 할 수 있죠. 내가 김종인의 리더십으로 안철수가 국민의힘당을 등에 업고 서울시장이 된 거야. 할 수 있겠죠. 요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구하려고 지금 밀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가 미쳤습니까? 김종인 말 듣고 국민의힘당에 입당을 하게? 아니, 안철수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대로 그냥 버텨도 돼요. 급한 거는 국민의힘이지 안철수가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둘 다 급하죠. 안철수도 머리가 있으니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당이 독자 후보를 내고 내가 국민의당으로 따로 나가면 박영선이 99% 당선된다. 라는 것은 안철수도 알고 우리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안철수는 서울시장이 정말 되고 싶어. 국민의힘당과 뭔가를 단일화를 해야 돼. 근데 안철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당에 입당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그냥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입당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냥 주호영, 김종인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장난을 칠 게 100%예요. 100%. 99.9%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요. 이건 이제 밀당이 있는 겁니다. 서로 자기가 살기 위한 밀당. 안철수는 안철수가 살아야 되니까 밀당을 하고, 김종인은 자기가 공을 세워야 되니까 밀당을 하고, 조영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태가 지금 팽팽하게 가고 있는데, 이러나 저러나 결국에는 박영선, 안철수 둘 중에 한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고, 안철수가 오늘 선언을 했죠. 국민의힘당 입당은 안 한다. 오픈 경선을 해라. 이렇게 된 이상, 이렇게까지 했는데, 김종인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에이, 그래? 그럼 내가 국민의힘당 입당하지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럼 결국에는 이번 보궐선거가 끝나고, 국민의힘은 이러나 저러나 당지도부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박영선이 되든, 안철수가 되든, 국민의힘당은 당지도부가 바뀔 수밖에 없다. 황교안이 국민의힘을 말아먹었다면, 황교안이 막장 공천으로 대통령병 걸려갖고 국민의힘을 완전히 말아먹었죠. 지난 총선 때, 4.15 총선 때. 나경원은 결국 국민의힘의 숨통을 끊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이건 정말 그냥 세게 표현한 것이고, 저는 이렇게까지 보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보고 있네요. 나경원은 나름대로, 지금 보세요. 국회의원도 안 되고, 뭐 할 거야? 서울시장 안 나오면. 그 긴 시간 동안. 국회의원 임기가 3년도 넘게 남았는데, 그동안 뭐 할 게 없잖아요, 지금. 나경원이 부산시장을 나갈 거야, 뭘 할 거야. 서울이 지역구인 사람이. 서울시장 말고는 할 게 없는 겁니다, 나경원도. 나경원도 자기 정치를 해야 되니까, 서울시장 선거 나갈 수밖에 없죠. 제가 그래서, 나경원이고, 오세훈이고, 이런 사람들, 그렇다고 했잖아요. 나경원 특히 나갈 수밖에 없다. 나경원도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김종인도 안철수도 각자 자기 정치를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원래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정치판이. 자,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국민의힘은 다시 홍준표를 대권 재수생으로 부를 것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림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 의원이 이런 판을 짜고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애를 썼다고 봅니다만, 결국에는 이번 선거 결과가 이러나 저러나 결국에는 당 지도부는 물러나게 되면서 국민의힘은 다시 홍준표를 대권 재수생으로 부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제가 그래도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정석 위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박근혜 사면을 놓고 다시 탄핵 책임 블랙홀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잘 안 될 것 같은 부정적인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좀 우려라고 봅니다. 이런 걱정 충분히 할 수 있는 걱정이라고 봅니다. 탄핵 책임 블랙홀에 빠져도 잘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홍준표는 천만다행스럽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경남도지사 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탄핵은 부당하다. 정치적 탄핵은 어쩔 수 없다. 라는 일관적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사면을 놓고 블랙홀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예외가 발생합니다. 한정석 위원이 예상하고 있는 것에 하나의 예외가 나타나는데, 박근혜 사면을 놓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박근혜 사면을 주장할 때 홍준표는 박근혜는 죄가 없기 때문에 석방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일관성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주장을 할 것이고,
이때쯤 되면은 국민들도 많이 깨달아서, 야, 지금 보니까 박근혜도 탄핵당한 거, 그 별거 없었네. 심지어 이때 만약에 대권 후보가 된 홍준표의 주장이라고 하면은 말빨이 꽤 먹힐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한 탄핵도 국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죠. 홍준표는 그렇게 말할 거니까. 지금까지 하던 대로, 야, 이 법적으로 이게 말이 돼?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자범 취급을 해갖고 탄핵시켜버리면 어떡하냐 라고 대선 후보가 된 홍준표가 TV토론에 나와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네? 그때는 문재인의 지지율이 한 20%나 되겠습니까? 1년이 더 지난 후에 한 9%, 8% 이럴 수도 있을 것이고 많아봤자 한 10몇 프로 되겠죠. 그때 당시에. 그런 상태에서 정권교체 열망이 불불 끓고 있는 상황에서 홍준표가 TV토론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제서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깨달으면서, 아, 맞아. 만약에 박근혜가 탄핵이면 문재인은 탄핵 100번 당하고 영원히 감옥에서 썩어야지. 이런 민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맞을 겁니다. 전 제가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내가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않는다. 다 머리를 씁니다. 김종인도 어떻게든 자기가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홍준표도 자신이 살면서 자신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합치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한 막 노력을 하고 막 머리를 쓰고 하는 거죠. 전략을 쓰고. 이런 전략을 잘 짜고 하면서 이 정치판을 만들어냈는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오늘날 이 정치판은 홍준표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4월 7일인가요? 재보궐선거 이후에는 당 지도부가 바뀌면서 홍준표가 복당이 되고, 유승민계 국회의원들이, 유승민은 반대 안 한다고 하니까, 유승민은 본인은 안 한다고 우기고, 유승민계가 자기 말을 안 들어갖고 홍준표를 막고 있다고 하니까 그냥 속아줍시다. 속아준다고 치고, 유승민계 의원들이 유승민의 말을 안 듣고 홍준표의 복당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국민들의 민심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때야말로 국민들이, 야, 그럼 유승민계 의원들 다 탈당해. 다 탈당해. 홍준표 복당하게. 이런 민심의 바람이 불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굳세어라 유승민님이 정말 굳세시네요. 야권 통합해야죠, 여러분. 대선이 목표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분 말이 맞아요. 대선이 목표니까 우리가 이 굳세어라 유승민님의 말대로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던 끝에 결국에는 여러분, 유승민과 홍준표가 만나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경선에서. 그때 과연 누가 이길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때 홍준표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TV토론에 나와갖고, 유승민 의원, 내가 복당할 때 그렇게 나의 복당을 반대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유승민은 똑같은 얘기를 하겠죠.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홍준표가, 아이, 무슨 소리를, 국민들 다 아는데, 유승민계 의원들이 내가 복당하면은 다들 탈당한다고 그 난리를 폈지 않냐, 이렇게 홍준표가 물어보면, 유승민은 또, 아유, 그 사람들 다 개인의 생각이지, 저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불과 1년 후에 대한민국에 벌어질 TV토론의 현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1년 후에 성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제가 한 달 전쯤인가 제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걸요. 유승민은 그렇게 말할 거라고. 지금 보세요. 굳세어라 유승민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분이 제가 했던 말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유승민이 막은 거 아니다. 응? 유승민이 막은 거 아니야. 왜 그래? 유승민은 복당에 찬성하고 있어. 유승민계 의원들이 막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유승민이 그러려고 하는 거라고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이.